안녕하세요.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불과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2023년 연말까지 해서 한 2.75% 정도 인상을 하고 끝낼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았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? 지금 현재는 2022년 연말 2.5%까지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해서 4.25%까지 올릴 거라는 전망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해 2.5, 내년에 4.25까지 올려서 물가를 2025년까지 뭐 3%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미국 연준의 계획입니다. 전망입니다. 물론 이건 100% 확정은 아니고 전망이죠. 전망이라고 하는 건 계속 시시각각 바뀝니다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전망 수치가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게 지금의 모습인 거죠. 이건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될까요?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?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기 어렵다,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. 물론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항상 맞을 수도 없고 시시때때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하는 얘기든 어느 누가 하는 얘기든 항상 100%라는 거 없다. 항상 변한다. 우리의 경제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주변 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일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언제든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. 작년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침공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.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2014년 크림반도 점령 때처럼 단기간에 속전속결하고 빨리 상황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죠. 이슈가 지속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충격에 휩싸일 거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장기전으로 갈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죠. 근데 지금 이미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 여파가 앞으로 최소 2, 3년은 그냥 간다. 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도 많습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그만큼 상황이 엄격하고 위중하다라는 뜻이겠죠. 당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지금 현재 밀 가격이 폭등하고 있잖아요. 또한 원재재 가격, 유가 뭐 이렇게 몸살을 앓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해서 치킨 값이든 뭐 밥값이든 국수값이든 빵값이든 과자값이든 라면값이든 전방위적으로 지금 물가 폭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죠. 근데 이 물가 폭등이 이번 달 다음 달 뭐 2분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몇 년간 지속될 거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.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정권 교체기죠. 이 시기 때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봐 많이 우려하고 있죠. 많이 두려워하고 있죠. 사실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. 왜? 미국이 2022년 올해 기준금리를 고작 해봤자 한 2번 정도밖에 안 올릴 거다. 많아야 3번일 거다라고 얘기하던 게 불과 작년에 한국의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의 얘기였습니다.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은 매우 심각하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. 이게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.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?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, 어떤 태도로 지내야 될까요?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.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현금을 비축하는데 그 현금은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왜냐?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인 거죠.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은 좀 심사숙고하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. 좀 대비하는 게 좋겠다. 함부로 들어가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. 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죠. 그리고 무리하게 지금은 연끌하거나 뭐 무리하게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건 안 하는 게 좋겠죠.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. 그걸 볼 때 좀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주가도 마찬가지죠. 5월달에 미 연준이 빅스텝 0.5% 인상하고 나면 한국의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떨어지겠죠. 6월달, 7월달 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? 또 떨어지겠죠. 뭐 떨어지고 회복하고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증시에서도 외국인이 팔아대고 있고 기관이 팔아대고 있고 개미들만 사모으고 있죠. 개미들만 사모으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닌 거죠. 뭐 게다가 개미까지 만약에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? 증시는 그냥 주저앉는 거죠. 그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는 거죠.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면 좀 더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하다,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죠.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.
이웃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, 20년, 30년이 한국에 고스란히 상륙한다고 봐도 맞죠. 맞습니다. 예. 그렇게 그냥 인정해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드로 지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. 미국이 올해 2.25% 기준금리, 2.5% 기준금리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? 한국은 3% 가야 되죠. 한국 3% 가면 지금 1.5%인데 지금보다 2배 되는 거죠. 단순히 계산하면 지금 시중금리 한 5%, 6%에 부담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10%, 12% 내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단순 계산되는 거죠. 물론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적용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만큼 뭐 쉽지 않다, 녹록지 않다로 이제 보는 게 좋겠죠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, 율, 뭐 금액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추이가 그렇게 흘러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죠. 야, 너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 뭐 1,300원 간다고 했잖아. 왜 안 갔어? 라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정도로 상황이 위중하다, 안 좋다, 이렇게 흐름을 보고 좀 얘기하면 좋겠죠. 뭐 고작 뭐 유튜브 얼마 뭐 구독자 수나 아니면은 영향도 별로 없는 저한테 넉 달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저에게 뭐 공격하거나 화를 내본들 상이 안 바뀐다는 거죠. 저는 그냥 한 개인으로서 지역기 평범한 보통의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다. 그 정도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. 제 의견에 동의하면 뭐 동의하는 거고,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, 다른 시각에서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, 이 정도로 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. 뭐 유튜브 영상 뭐 제가 찍은 영상을 보면서 뭐 저한테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저래 뭐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. 그냥 뭐 관심이 갖고 맞으면 시청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기 때문에 뭐 그 이상으로 득달같이 과민 반응하시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것 또한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더해서 말씀드립니다. 제가 하는 말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안 받아들이면 된다, 수용하지 않으면 된다,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. 뭐 저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이렇게 사회 경제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분노와 화, 억울함을 이렇게 만드는 악인들 많잖아요. 그들에게 가서 화 풀고 욕할 거 욕하고 공격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경제 상황은 꽤나 어렵다, 쉽지 않다. 근데 그게 단기간에 잠깐 이렇게 힘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거다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좀 잠깐 참으면은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세상은 엄마 아빠가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죠. 뭐 일본의 드라마 사채꾼 우시시마 이런 거 보면은 뭐 아들이 이렇게 빚지면 뭐 부모가 대신 갚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이 벌어졌죠. 근데 그것도 어느 선이라는 거죠. 어느 선이라는, 너무 부모의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면 그거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. 그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거다라는 거죠. 우리가 언론 같은 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쉽게 돈 번다, 돈 벌어가지고 재테크에서 매덕을 땡겼다 이런 얘기들 들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껴지고 참 억울하기도 하고 하죠. 최근에 뭐 원자재로 아니면 밀로 뭐 농업 관련해서 각종 주식들이 주가가 뻥뻥 뛰고 이러는데 그런 주식 샀는데 갑자기 뭐 70회 뭐 2배 이렇게 먹어가지고 갑자기 몇천만 원 벌었다 이런 얘기들 들으면 사실 배도 아프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하죠. 근데 그 행위 자체만 우리는 보지 그 이면에 있는 치열한 공부나 아니면 고민들 이런 것들은 안 보려고 하죠. 그게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하고 싶고 싫은 걸 안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좀 율배반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,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. 뭐냐? 세상에 공짜 없는 거죠. 내가 힘들고 어렵게 뭔가를 갖고 싶어 하면 그 이상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지만이 그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좋겠는 거죠. 그리고 세상은 좋은 것은 나빠지고 나빠진 건 좋아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죠.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. 항상 안 좋아지기만 하는 것도 항상 좋아지기만 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.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승승장구하고 사원, 대리, 과장, 차장, 부장, 이사, 상무, 전무, 부사장, 사장, 회장 계속 이렇게 좋기만 할 것 같지만 아주 이렇게 현미경을 켜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굴곡이 많다라는 거죠.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도 있고 좋았던 시기도 있고 뜻대로 안 풀릴 때도 있고 풀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복합적이다라는 거죠.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감내하고 감당하려고 그러면 내공이 필요한 거고 좀 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겠다,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해 2.5, 내년에 4.25까지 올리면 한국은 꽤나 힘들어진다, 어려워진다.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다. 뭐 물가 폭등, 그리고 뭐 중국의 경제 상황, 일본의 경제 상황,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 자체가 너무 악재가 많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참고 견디고 또 맞이하려는, 수용하려는 그런 좀 포용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. 그리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
좀 더 보수적인 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